네, 안녕하세요. 용도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천시를 방문하여 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 겨울 제천에는 가슴 아픈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제천 시민은 가슴 아픈 화재의 아픔을 치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천 시민의 마음을 담아 도지사님께 시민문화타워 건립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문화타워는 소극장,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겸비한 복합 건물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천 시민들이 화재의 슬픔을 이겨내고 지역의 안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 말씀하시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민주당 고문 주문규입니다. 오늘 도지사님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제천 시민들은 오늘 도지사님한테 궁금한 모든 문제를 다 말씀드리려고 모인줄 압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마이크를 든 것은 우리 도지사님을 삼선을 우리 충청북도 우리 제천에서도 밀어드렸고 당선된 후로 처음 오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강원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시장님 출마하시고 강원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목포에서 도천을 통해서 제천을 통해서 원주로 해서 강릉으로 해서 저 시베리아 벌판까지 그 기차가 간다고 이런 꿈에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난데없이 목포에서 기차가 조천을 거쳐서 제천을 오지 않고 바로 동양을 경유하여 원주로 간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이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지사님이 분명히 우리 제천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제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발전을 위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강원축 고성열차가 우리 제천을 경유해서 원주로 해서 강릉으로 시베리아 불판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도지사님이 힘이 약하다 할 것 같으면 같이 제가 대통령님 도지사님 따라서 가서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열하지 말고 우리 제천 시민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도지사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천은 호남분과 충남분이 2000세대가 넘은 사람이 우리 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기차를 타고 짐을 잔뜩 싣고 동양에다 내려주고 제천에 경유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승객들이 짐을 들고 택시를 불러야 되는지 다시 어떻게 제천에 오게 되겠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제천도 동양도 제천시가 아니야 같이 발전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동양도 좋지만은 우리 제천에 꼭 강원축이 오기를 간절히 이 늙은이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신 분께서는 통화를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드릴 마이크. 안녕하세요. 신백동 중재위원장 박명호입니다. 우선 그 충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 공무원 자치연수원을 제천시 신백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신백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노인회, 이통장협의회, 바르게, 새마을 등 10여 개의 직능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들은 도지사님의 결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난 2월에 주민자치연수원 유치 기원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도지사님의 관심과 열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백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중로 2-27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백동과 고명동 간의 단축을 위한 공사로서 거리 870m, 총 사업비 85억 원의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도비 5억 원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인근 주민 약 3만 명이 더욱 편리한 행복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례됩니다. 도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나와. 예,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에 살고 있는 김태성이랍니다. 김태성. 우리 제천 그리고 충북을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을 꼽으라면은 이시종 지사님과 이상천 우리 시장님 두 분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잠깐 죄송하지만 마땅히 말씀드려도 일어나 주세요. 네, 이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어느 분이 노인분이 말씀을 했어요. 재석에 또 노인이 또 나와서 양해해 주십시오. 호남대가 충청도 강릉이 있는 고속 열차 이것 때문에 제천은 제가 한 10만 장의 탄원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곧 지사님하고 정부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는 제천의 뜨거운 불씨요. 이것이 또한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이 관계된 태백권이라든가 정선권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다 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들고 있냐면 기차를 만약에 급행 열차가 지나가도 이게 고아픈 문제예요. 두고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포에서 강릉까지 직선 딱 도면을 가지고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 도면을 잘라보니까 직선거리에 제천역이 딱 들어갔어요. 제천역. 박수님 사연을 대동. 제천역이 들어갔는데 제천을 통과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제천역을 통과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시정 시장님하고 이상천 시장님은 진짜 제천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10년 전 지켜봤는데 이시정 지사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도로 쓰면은 또 오셨대요. 10년 동안에. 충주보다도 더 많이 제천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천을 이분은 진짜 충주보다도 제천을 사랑하는 나는 것을 갖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 안 하고 목포에서 강릉 가는 이 열차는 제천역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분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누구나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 구정에도 바쁘신데 제천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충청북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늘 균형발전 하시는데 지금 어떤 취지로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첫째, 또 강호축에 대해서 그 강호축 그 내용을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 지사님이 강호축을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호축에는 제천은 아예 배제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궁금해하고 분노하고 제천 시민들은 그런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지금 충주에서 제천역을 경유하면 7천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양역을 경유하게 되면 2,7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따지신다면 현재 충주역은 있는데 왜 동충주역을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합니까? 그것은 정부 예산 아닙니까? 우리 제천 시민들은 항상 홀대받고 균형발전에 어긋나야 됩니까? 배제돼야 됩니까? 홀대 받아야 됩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늘 균형발전하고 충북이 홀대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와서 제천과 단양이 홀대받아야 됩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지사님 아까 영동과 제천, 단양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다 압니다. 뉴스 가서 알고요. SNS 다 보고 지금 시민들은 다 휴대폰 보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저는 사실 이시종 지사님 삼선에다가 지금까지 존경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지사님이 돼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지사님이 돼주셔서 제천홀대고 강호축 제천역 경유하는 거 다시 한번 정부에 반영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가장 섭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봉량역도 경유하지 않는데 봉량역을 경유까지 해주는데 니네들이 무슨 말이 많냐.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봉량역도 경유하지 않겠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니네들이 봉량역까지 그나마 경유하는데 제천 패싱이 아니라고요? 제천역 패싱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존경하는 만큼 제천 사랑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창 노진포럼 전부 내륙 포럼 대변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 제천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뜨거운 불씨가 되고 있는 우리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2019년 국가 균형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설명도 곁들이 주셨습니다. 24조 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이 예타를 면제해주는 이유,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성 또 이동성 여러 가지 사안을 보기 때문에 예타 면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해주는 이유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국가 균형 건설을 위해서 예타 면제한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도 선심성 예산이다 항의하다가 말을 못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외 지역에 쏟아져 들어간다. 네,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더 질문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지사님 제가 충청북도에서 도정 지지를 가장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면서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이게 원래 짧게 할 사안들은 아니고요.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고속화 사업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목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국가 균형 건설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예타 면제된 1조 5천억 원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산은 충청북도 균형 건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애초부터 사업을 그렇게 만들고 계획하고 예산도 그렇게 잡았어야 된다. 충청북도에서 균형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제천입니다. 지금 청주, 오송, 충주 우리 제천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투입됐다면 제천역이 먼저 포함되는 설계와 예산이 작성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처음에 정부에 요구하고 협의할 때 우리 제천역을 포함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지금처럼 제천역이 배제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봉양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천역이 지금 3개의 충북선 또 우리 태백선, 충북선이 지나가는 이게 중앙선이 지나가는 이게 3개의 철로가 연결되는 곳인데도 많이 어렵습니다. 역세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봉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뭔가 큰 것이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미래에 보면 봉양도 망가지고 제천역도 망가지는 이런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더하기 사업이 아니다. 이건 뺄셈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더불어 함께 가는 세상 어려운 지역부터 살펴서 가는 그런 세상 만들자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결단하셔서 우리 제천 함께 안고 가주시고 어렵고 힘든 제천 시민을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시종 지사님께서 시민 노래에 대한 답변과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와. 아까 여러 가만 좀부터 부르시고요. 불키세요. 우리 용두동의 김연희 군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또 우리 신백도의 박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개설 5억, 이런 거는 일단 나중에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문규 회장님, 애국시민 김태성 회장님, 이정희 시의원님, 그리고 윤홍창 전 도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 강원축 관련된 그 이야기라서 제가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나옵니다. 네. 그 TV가 뒤에서 안 보이니까 좀 TV가 좀 이렇게 기자보다 좀 옆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보여야 되니까 자리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메이크업인가요? 잘 나옵니다. 먼저 한번 차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목포에서 오송으로 해서 청주공항, 충주, 제천 공양도 제천역을 거쳐서 원주로 해서 강릉까지 가는 이것이 강호축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게 강호선이 이게 호남선이 충북선과 연결시키려면 세종을 지나서 좌회전하면서 이게 다시 우회전 들어서 충북선하고 연결시키는 연결선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충주에서 삼탄
제탄을 거쳐서 연박을 거쳐서 제천을 가는 방법이 봉양을 이렇게 해서 경유하는 방법, 또 제천역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일부도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봉양역 와서 제천역까지 왔다가 그 빠꾸에서 스위치백이라고 하죠. 스위치백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서 원주 연결선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제천 시민 중에서 일부가 그러면은 저 봉양을 와서 제천역으로 해서 제천역에서 태백으로 해서 동해선으로 해서 강릉으로 갔다고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안이고, 제천 스위치백, 이 스위치백에서 왔다 갔다 가는 거, 이것도 사안, 이란이 봉양을 거쳐가는 방법, 이란이 제천역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게 현재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역을 이제 전체를 경유하는 거죠. 제천역을 경유하는 방법이 공전역에서 연박쯤에 와서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저도 국가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 민원의 입장입니다. 이거 국가에서 지금 현재 검토한 겁니다. 연박에서 이 봉양을 틀려면 그 상행선 하회선 그래 갖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봉양을 트는데 이게 현재 있고, 또 하나는 연박에서 더 미리 가서 제천역까지 가서 제천역에 고명역을 하나 가야 될 겁니다. 고명역 그쯤에 갖고 이제 틀에서 이렇게 다시 이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원주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봉양역 경유선, 제천역 경유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태백선을 가는 이제 방법, 그 다음에 스위치백 하는 방법, 연방에서 봉양 왔다가 다시 제천역 왔다가 다시 이렇게 백으로 해서 이게 원주에서 강릉 가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시작합니다. 우선 봉양역을 경유하는 일환을 보면은 고속화가 약 한 1조 3,200억, 공항에서 연박까지요. 그 다음에 봉양역 경유하는 것이 2,748억. 계략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오송 연결설이 1,938억, 원주 연결설이 1,696억. 그래서 1조 9천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봉양역을 경유하는 걸 이란으로 볼 때 전체 사업비가, 제천역을 경유하는 것을 이란으로 볼 때 청주에서 연막까지 1조 3,200억, 그 다음에 제천역을 경유하는데 약 한 6, 7천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3km에. 그 다음에 오송연결선, 원주연결선은 액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2조 3천에서 2조 4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3화는 제천역에서 태백에서 강릉을 가자. 이것은 청주에서 봉양까지 한 1조 4천억 정도 직선화시키는 데 보이고요. 경유선이 155km 정도 되는데 4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천역에서 태백에서 강릉에 고속화시키는데 오송연결선은 만들어야 되고 원주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조 2천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천역을 스위치백한다고 할 경우는 1조 4천억, 봉양까지 오는데 이거 같은 얘기죠. 1조 4천억. 그 다음에 경선 필요시간 이제 0이고요. 오송 연결선이 1938억, 원주 연결선 똑같이 1696개에서 1조 한 7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안을 이렇게 대충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대안별 비교를 해봤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예타 면제는 1조 5천억으로 정부가 일단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1조 5천억을 잠정 확정으로 볼 때 봉양역을 경유할 때 4,7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또 이란, 제천역을 경유할 때는 한 9천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1조 5천에서요. 그 다음에 제천 태백 강릉 갈 때는 1조 5천 플러스 4조
7천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제천역을 수입할 때는 2천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1조 5천 플러스. 강호선 취지 개념, 이것은 강호선이 제천까지 왔다가 다시 목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천을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강호선은 고속화 취지를 볼 때 동양역 경유선은 부합하다고 정부가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제천역을 경유하는 것은 다소 불부합하다. 이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제천역에서 타백에서 가는 것은 전혀 불부합니다. 원주권자가 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천역 수위치는 뭐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도 이제 왔다 빠까니까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차를 타고 타지역 이용객 입장에서 볼 때 타지역입니다. 저 일본 목포에서 강릉까지, 강릉에서 목포까지 간 사람들 봉양역은 나름대로 편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천역을 이용할 때는 10분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돼서 불편하다고 보는 겁니다. 제천역에서 타백해서 강릉 가는 것은 많이 불편하다고 봅니다. 한 30분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천역에서 수입집에 된다. 이런 경우도 한 15분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선택 가능성입니다. 봉양역을 경유하는 것도 1조 5천억으로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근데 제천역을 경유하는 문제는 정부가 현재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을 아예 제껴놓고 있습니다. 제천역에서 타백에서 강릉 가는 이건 더 제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말이 안 된다. 제천역 수입 집행하는 문제는 좀 별개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봉양역을 경유한 일환의 경우는 제천에 2개 역이 생기는 겁니다. 제천역은 중앙선과 충북선이 그대로 운행이 됩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봉양역은 강호선이 정차하는 곳이 됩니다. 2개역이 생기는 거고요. 제천역을 경유할 때는 제천에 1개 역만 존재합니다. 제천, 타백, 강릉도 제천에 1개역만 존재합니다. 수입집 해결 문제도 제천에 1개역만